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자해입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자해하면 생각나는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인물?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가 네. 먼저 떠오르시는구나. 흔하게 나타나는 자해의 방식은 대체로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찌르거나 베거나 이런 게 가장 많고, 담배 같은 거로 이렇게 지지는 거. 그쵸. 네. 담배빵.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자해입니다. 자해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의 몸에 해를 가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혹시 자해하면 생각나는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인물?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가 네. 먼저 떠오르시는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또 있을까요? 전 방구. 그런 자해의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흔하게 나타나는 자해의 방식은 대체로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찌르거나 베거나 이런 게 가장 많고, 담배 같은 거로 이렇게 지지는 거. 그쵸. 네. 담배빵. 네. 그러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거나 자기를 때리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는데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주로 이 자해 증상을 예전에는 자살 충동이다, 자살의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직결시켜서 이해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것과 좀 다르게 비자살적인 자해 행동이라고 구분해서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PTSD를 갖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양극성 장애를 갖고 계시다거나 우울장애가 심하거나 또 다른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주요 다른 장애의 증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의해서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자해가 자기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우리가 섭식장애, 폭식을 한다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같은 경우도 자해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은 자해의 범주에 넣지 않고 다른 범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기능이 아마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 자해라는 게 즉각적인 신체 손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제 감각적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감각 경험을 일종의 보상으로 얻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해의 행동을 손상이 있는 네. 행위로 제한을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해를 왜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를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기한테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고통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문제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잊는다. 그러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 그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오이디푸스의 경우처럼 자기의 잘못을 처벌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자해 행동이 나타나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죄책감과 관련된 건데, 죄책감이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와전될 때 죄책감으로 경험되곤 하잖아요. 내가 화난 대상에게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대체로는 그런 경우는 뭐 가까운 사람이거나 중요한 사람이겠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체 손상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담 과정에서 자기 폭력,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자기 폭력과 가까운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한데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자기의 삶을 되게 무기력하게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의, 혹은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방식의 자해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건 직접적인 자해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행동들이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관찰이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해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원인은,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를 발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동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말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액팅아웃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0대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유행? 유행처럼 너와 나의 그 소속감, 연결감 이런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해 증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 원인이 어디에서 있든 그 기저에 있는 공통된 맥락은 부정적인 정서, 정서적인 고통을 잘 다루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좌절이든 상실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뭐가 됐든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좀 학습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일한 장애나 질환이 아니라 대체로 더 큰 범주의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울장애의 증상에 동반된 거라면 그 병 자체를 다루는 거, 근데 그게 큰 범위에서의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질환이 점점 나아지면서 자해 증상도 함께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음. 자해하는 친구들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고 심지어 그냥 모른 척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거를 다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나 이런 거에서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이게 뭐 어떤 장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능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 출연했던 그 드라마에 자해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있던 대로 그대로 나와요. 내가 뭔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아이가 경계선 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해결 솔루션은 자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해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고무줄을 줘. 그리고 탁 튕길 수 있게 대안적인 행동을 그렇게 마련해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솔루션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접근해야겠네요. 부적응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증상은 그것이 나타난 이유가 있고 그 내담자에게 주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쵸. 그 이득이 뭔지를 살펴서 좀 더 적응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게 돕는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하지 않는 이상. 네. 선생님 모른 척한다 하셨는데 어쩌면 꼭 그거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그럼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해 증상, 자해 행동과 관련한 의미들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